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로 드라마 같았던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결승으로 진출한 그 경기들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좀 만족하고 있는 이 기분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프로토 38회 K리그 편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 승부 예측 결과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 정말 짜릿한 그 정승원 선수의 결승골, 그것까진 좋았는데 거기뿐이었습니다. 포항이 최근 들어서 그 김기동 감독 교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남은 전북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뭐 전북도 결국에는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게 됐는데, 이 성남, 정말 이 성남의 전력을 이제는 확실히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성남을 상대로 하는 이 탑4의 이 경기력도 최대한 정말 최대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성남 경기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대 서울 경기는 정말 그 슈퍼매치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대안이 나는 전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그 골에다가, 솔직히 근데 그 박주영 선수가 2개의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첫 번째 페널티킥 뭐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뭐 발을 건드리긴 했는데, 이게 과연 페널티킥을 줄 만큼 정말로 그 심각한 상황이었나? 저는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요 이건.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또 절반 반타작도 못했다는 사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저의 K리그 승부 예측, 이번에 좀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인천 대 포항, 서울 대 대구, 제주 대 수원, 그리고 울산 대 전북, 이 4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대 포항의 대결인데, 이 두 팀 모두 감독을 교체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소기의 목적 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에요. 자, 인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무승 행진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경기 연속 무득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2무 6패, 이 기록도 기록이지만 득점을 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승점, 석점을 확보할 여지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지난번 경기 강원과의 경기에서 드디어 무고사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고사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포항과의 경기에서 분명히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득점을 기대해 볼만 하다. 왜냐면은 포항의 수비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 한번 홈 경기이고 하니까 의미 부여도 할 겸 득점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근데 수비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수비는 좀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인천이 강등권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현재의 포항의 경기력은 정말 좋습니다. 뭐 2연승도 2연승이지만은 공격 전개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이 빨라지는 데 있어서 김승대 선수의 이런 스피드, 거기다가 이진현, 완델손, 이석현 선수가 이 공격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 드디어 데이비드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선수가 복귀를 하는 것이 김기동 감독에게 어떻게 좀 활용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까지 그 후반전 수비력은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요. 뭐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좀 아쉽긴 한데, 특히 후반전에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포항이 김기동 감독이 있기 전에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무승도 무승인데 원정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는 거.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원정 경기, 인천이 그렇게 까다로운 상대가 아닌 만큼 이 기록 어떻게 해서든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는 솔직히 현재까지의 이 분위기 상으로는 확실히 포항이 좋습니다. 물론 인천이 감독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포항의 이 경기력이 인천을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항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대 대구의 경기, 3, 4위 간의 대결인데, 이 경기는 정말 그 서울의 홈 이점, 그리고 대구의 최근 페이스의 대결이에요. 서울은 일단
홈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 3승 2무에다가 6득점 1실점, 실점이 정말 적습니다. 홈 경기에서만큼은. 이 기록은 리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페시치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는 사실,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대구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페시치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활력이 불어넣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서울이 최근 들어서 좀 문제점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그 전북과의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그 득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제대로 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서 실점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의 페이스 정말 좋아요. 대구가 지금 리그 4승 2무에다가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근 멜버른과의 경기에서 4대0 대승. 최근에 그 세징야 선수가 없을 때 천천히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에다가 역습도 어느 정도 좀 다시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이거 정말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클린시트에 있어서 조현우 선수의 활약도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홍정원 선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탄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구가 최근 들어서 에드가, 세징야, 김대원 이 세 선수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승원 선수나 아니라면은 간간히 칠바사 선수도 득점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는 득점원이 서서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이거는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졌죠. 교체된 선수,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자막에 나와 있는 선수도 득점을 하면서 득점원의 다양성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가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그 부상당한 부위가 햄스트링이다 보니까는 대구가 뭐 서울과의 경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다가올 이 AFC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경기, 그리고 다음 그 라운드 경기를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무리시켜서 출전시킬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거죠, 출전 가능성이. 그리고 대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스쿼드가 얇잖아요. 얇은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 거기다가 다음 FA컵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FA컵 상대가 경남이에요. 그것도 원정.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FA컵 16강 상대가 경남이라는 사실, 이 일정을 모두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체력적인 변수가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정말 그 FA컵은 뭐 어찌됐든 간에 FA컵보다는 뭐 리그 경기에 치중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특히나 서울은 이미 FA컵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리그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고려해봤을 때는 서울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시치가 무조건 복귀가 확정된 상황에서 페시치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대 수원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최근 들어서 드디어 첫 승을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첫 승도 첫 승이지만은 최근에 패배한 경기도 어찌됐든 간에 뭐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병, 마고노나 찌아고 선수, 그리고 윤일럭 선수의 이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수원이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타가트, 영기훈, 대안을 주축으로 한 이 공격력, 이것을 과연 제주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지난번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경남이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어떻게 해서든 좀 진출하고 싶은 마음에 1.5군으로 완벽한 선발로 주축을 이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수원은 좀 아마 이 경기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승점 1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가트, 영기훈, 대안을 상대로도 이 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 수원의 경우가 지금 현재 최근 2경기 무승이에요. 포항에게 패배했고, 그리고 지난번 경기 슈퍼매치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난번 슈퍼매치를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공격력이 살아있다. 특히 이
사가트 배안 선수가 서서히 적응을 했거나 아니라면 부활의 조짐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팀이 홈보다 원정 경기의 득점이 더 좋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멀티 득점도 꽤 덜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수원이 최근 제주와의 경기 상대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 상대로 3경기 연속 우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세진 선수가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서 이 경기에서 더 이상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신세계 선수가 지난번 슈퍼매치에서 머리를 걷어 차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붕대를 감고 출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약간은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1대0이든 1대1이든 0대0이든 한 골 승리를 위해서 싸울 가능성이 좀 큰데,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무승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냥 이거는 제 느낌상이고, 아무튼 간에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울산 대 전북의 경기. 자, 이 두 팀의 공통점, AFC 챔피언스 리그 1위를 확정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FA컵 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팀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면서 덜미가 잡히면서 현재의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여하에 따라서 1위가 바뀌거나 유지가 될 수 있고, 아니라면은 대구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두 팀, 서울과 대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이 어떻게 나오느냐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최근 분위기 살펴보자고요. 울산은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 2승 1무 3패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약간 좀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 성남에게 한번 덜미를 잡혔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홈 경기에서 4승 1패, 그리고 4승을 거두는 동안에는 무조건 주니오 선수가 한 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만큼은 이 주니오 선수를 무조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울산의 가장 큰 문제점, 후반전에 특히 이 수비의 불안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혹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이 공격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이 경기 결과 가와사키와의 AFC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포항과의 K리그에서 좀 드러났었는데,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드를 빼앗기거나 혹은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수비 불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울산의 이런 모습,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전북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왜? 전북이 최근에 리그 연승을 마감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 7경기, 리그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김신욱 선수의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김신욱 선수뿐만 아니라 이승기, 문선민, 이동국, 노페즈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원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공격력이 전개가 되고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 팀이 홈과 원정에 기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유일한 1패가 홈에서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이 원정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것에 11득점에 3실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북 현대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티키타카로 요즘 들어서 좀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티키타카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 경우,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발휘되는 경우와 안 발휘되는 경우에 그 기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김민혁 선수가 경고 누적 3장을 받으면서 이 경기에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좀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두 팀 모두 어찌됐든 AFC 챔피언스 리그 일정까지 소화를 하면서 좀 체력 소모가 있었다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울산의 그 수비의 불안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 드리자면, 인천 대 포항의 경기는 포항의 승리, 서울 대 대구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 제주 대 수원 경기는 무승부, 울산 대 전북 경기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저희의 K리그 승부 예측 적중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경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프리미어리그 영상도 최대한 만들어서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